이건희 컬렉션 속 보물찾기 국립현대미술관 이중섭전. 황소와 은지화로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이중섭의 작품을 직접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이중섭전이에요. 이건희 컬렉션 중 이중섭의 작품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기존에 소장한 이중섭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반가운 전시입니다. 이건희 컬렉션 이중섭전 속 작품들과 다른 전시에서 만난 또 다른 이중섭의 작품들, 그리고 이중섭이 남긴 삶의 흔적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이건희 컬렉션 이중섭전 속 작품들. 이건희 컬렉션 이중섭전은 이중섭의 작품 세계를 1940년대와 1950년대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이중섭의 삶과 대한민국의 역사와 연관이 있어요. 먼저 이중섭의 생애를 간결하게 이야기 드린 후 이중섭전 속 작품들의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중섭의 생애. 1916년 태어난 이중섭은 20대 초반에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 생활을 했어요. 도쿄의 문화학원에서 만난 야마모토 마사코와 연인이 되고 1940년부터 1943년까지 엽서에 그림을 그려 보냅니다. 1945년 서른이 된 이중섭은 야마모토 마사코와 원산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이중섭은 부인에게 남쪽에서 온 덕이 많은 사람이란 의미로 남덕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원산에 살며 두 아이를 얻은 이중섭, 이남덕 부부는 6.25 전쟁이 벌어진 1950년 흥남철수에 합류해 부산으로 내려가요. 피난을 떠나면 대부분의 작품을 원산에 두고 왔기에 이중섭의 1940년대 작품은 부인이 간직했던 엽서화들과 몇 점의 연필화 등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이중섭은 가족들과 부산 및 제주도에서 지내다 1952년 6월 장인의 부고를 접하며 생활고로 고생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떠나보내요. 1953년 7월 친구 구상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서 가족들과 일주일간 지낸 것 외에는 부인과 두 아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였기에 늘 그리움을 가득 안고 그림으로 성공해 다시 만날 기대를 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갑니다. 작업에 매진하던 1954년경 황소를 비롯한 굉장한 걸작들을 그려내고 이중섭 하면 떠오르는 은지화 또한 1952년 6월 가족을 일본으로 떠나보낸 이후 시작해 1955년까지 제작한 것으로 추정돼요. 가족들과 헤어진 이후 1955년 말까지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수많은 편지 또한 보냅니다. 이처럼 열렬히 작품에 매진했지만 개인전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함에 의한 실망감과 거듭되는 생활고로 거식증, 영양실조, 간염 등 질환을 앓다 1956년 9월 6일 41의 나이로 이중섭은 세상을 떠나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작품과 생애는 꾸준히 회자되며 매번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제 이중섭전 속 명작들을 살펴볼게요. 이중섭의 1940년대 작품들. 이번 전시회는 1940년대 초반에 그린 엽서와 37점과 연필화 4점이 출품되었어요. 이중섭이 이남덕에게 보낸 엽서와는 오늘날 88점이 남아있기에 37점은 꽤나 많은 수량입니다. 여러 좋은 작품들 중 눈길이 가던 엽서와 7점과 연필화 2점을 소개드릴게요. 상상의 동물과 사람들. 이중섭이 야마모토 마사코에게 처음 보낸 엽서입니다. 소의 머리에 물고기 꼬리를 한 동물, 그 위에 올라탄 사람들, 물 위의 강아지.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재밌는 그림이에요. 바닷가의 토끼풀과 새. 자유로운 구도와 어리벙벙한 새의 표정이 좋습니다. 상상의 동물과 여인. 푸르고 하얀 색감이 인상적이에요. 인물의 차분한 표정과 몸짓, 손잡이 같은 꼬리와 뒷다리에 상반신 새쌍이 달린 듯한 짐승, 저 뒤 언덕에 올라 구경 중인 강아지까지 여러모로 흥미롭습니다. 새 아이, 걷는 사람, 물건을 들고 있는 남자. 단추라니 현대적인 면모가 보이는 엽서들이에요. 두 사람. 앨범 표지 그림으로 쓸 법한 자꾸 눈이 가는 느낌 있는 그림입니다. 세 사람. 소년.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린 해방기념 문화대축전 미술전람회에 출품하려 했던 연필화들이에요. 전시가 이미 시작된 후에 도착하는 바람에 출품하지 못했어요. 해방전의 공기가 시각적으로 와닿는 작품입니다. 이중섭의 1950년대 작품들. 우리에게 익숙한 이중섭의 그림은 대부분 1950년대 작품이에요. 여러 명작 가운데 회화 13점, 은지화 3점, 편지화 2점을 사견을 가득 담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황소. 붉은 배경 속 누런 황소의 모습이 정말 강렬해요. 발걸음을 떼기 어려운 흡입력 있는 작품입니다. 다만 작품이 다른 전시에 먼저 출품되어 2022년 9월 2일 기준 이건희 컬렉션 이중섭전에서 만날 수 없었으며 추후 전시될 예정이에요. 소. 뒷다리로 머리를 긁는 듯한 오묘한 자세의 소입니다. 슥슥 그려낸 것 같은데 꽤 역동적이에요. 닭과 병아리. 부드러운 색채에 먼저 눈이 갔는데 흥분한 듯한 수탉과 넘어진 듯한 병아리의 모습이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장난꾸러기 병아리가 스륵 다리를 뻗어 발을 걸었고 균형 잃은 수탉이 안 넘어지려 버둥거리는 상황일지도 모르겠네요. 가족과 첫눈. 새, 사람, 물고기가 한데 모여 눈을 맞이하는 동화 같은 작품입니다. 누워있는 듯한 인물의 얼굴에만 표정이 살아있어 이것저것 뒤섞인 꿈속 풍경을 그려낸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섯 아이와 끈. 보고 있으면 사소한 걱정들이 절로 사라지는 천진난만한 그림입니다. 서로 친근한 모습이 보기 좋네요. 두 아이와 물고기와 개. 두 아이와 물고기와 개. 비슷하지만 은근 다른 부분이 많아 관람객을 두리번거리게 만드는 작품들이에요. 제주도에 살던 시절이 그림의 소재이며 오른쪽은 큰아들 태연에게 보낸 편지에 동봉된 그림입니다. 꽃과 어린이와 개. 명랑 만화가 떠오르는 재밌는 흐름을 갖춘 그림이에요. 현해탄.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러 이중섭이 작은 배에 올라타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두 팔을 잔뜩 벌리고 활짝 웃고 있어 감정이 더욱 절절합니다. 춤추는 가족. 이중섭이 그리던 천국을 그린 듯한 그림이에요. 화면 전체에서 행복이 묻어납니다. 가족. 가족을 그리는 화가. 은박지 위에도 가족을 향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얼굴과 몸짓에 서로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보고 있으면 흐뭇해요. 부처. 바위에 새긴 마애부를 보는 듯한 작품입니다. 오른쪽은 보물, 보은 법주사 마의 열의 의좌상인데요. 여러모로 닮았죠. 꽃과 손. 부인 남덕에게 보내는 꽃이 담긴 애정어린 그림입니다. 부처의 손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부인에게 보낸 편지. 당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인 이중섭이 나만의 멋지고 상냥한 나의 천사인 아내 남덕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호칭에서부터 꿀이 뚝뚝 떨어지죠. 은지화로도 그려진 주제인 가족을 그리는 이중섭의 모습이 편지 속에 담겨 있어 반갑습니다. 비둘기와 손. 아들 태연에게 아빠 중섭이 보낸 편지예요. 아이가 참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새. 한국전쟁을 다룬 책의 표지화로 쓰기 위해 그린 그림이에요. 피 묻은 새가 능선 위를 날고 있는 모습으로 채택되지는 않아 쓰이지 않았지만 1957년 자유문학 9월호 표지 그림으로 사용돼요. 정릉 풍경. 이중섭이 세상을 떠난 1956년 그린 풍경화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그림을 더욱 쓸쓸히 느끼게 해요. 둘. 다른 전시에서 만난 또 다른 이중섭의 작품들. 이중섭의 작품 다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기회는 자주 없지만 조금 접할 기회는 간간히 생깁니다.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이중섭전에 출품되지 않았지만 이전에 다른 전시에서 만날 수 있었던 놓치기 아쉬운 이중섭의 작품들을 소개드릴게요. 국립중앙박물관 어느 수집가의 초대. 어느 수집가의 초대전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전시입니다. 이중섭의 작품이 5점이나 출품되었죠. 현해탄. 앞서 만난 이건희 컬렉션 이중섭전의 현해탄을 세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세로 현해탄은 가족을 만나러 배를 타고 막 출발한 듯하고 가로 현해탄은 거의 다 도착해 서로 마주하고 기뻐하는 듯 싶네요. 춤추는 가족. 앞서 살핀 이건희 컬렉션 이중섭전의 춤추는 가족을 세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정말 정겹네요. 판잣집 화실. 노란빛 따스한 화실 안에서 그림을 그리다 잠시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이건희 컬렉션 이중섭전에 추후 전시될 예정이에요. 섭섬이 보이는 풍경. 이중섭 가족이 피난 가서 살았던 제주도 서귀포의 풍경입니다. 섭섬은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직접 가서 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황소. 앞서 언급드린 이 어획분 황소는 어느 수집가의 초대전에 먼저 출품되었는데요. 이건희 컬렉션 이중섭전에 추후 전시될 예정이에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한국미술명작전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처음 열린 전시입니다. 이번 이건희 컬렉션 이중섭전에 출품되지 않은 흰소가 공개된 귀한 전시였어요. 흰소. 앞으로 걸음을 옮기는 굳건한 흰소입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작품이라 소가 더욱 사연이 있어 보여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저는 한국 근대기의 미술인과 문학인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들을 소개한 전시입니다. 이중섭이 도쿄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도왔던 친구, 구상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그림과 편지가 출품되었어요. 시인, 구상의 가족. 심혈을 기울인 개인전이 경제적인 실패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하리라는 희망이 사그라들어 친구 구상의 집에 머물던 시기에 그린 작품입니다. 구상 가족의 환한 모습을 이중섭이 담담히 바라보고 있어요. 1955년 이중섭이 구상에게 보낸 편지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결심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1955년 이중섭의 부인 남덕이 구상에게 보낸 편지에는 남편으로부터 3개월 이상 편지가 없어 무척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당시 이중섭의 요동치는 심정과 구상이 이중섭에게 있어 중요한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리움미술관 상설전 황소. 2019년 리움미술관 상설전에 또 다른 황소가 출품된 바 있습니다. 두 황소를 함께 보니 왼쪽 황소가 좀 더 구슬픈 사연이 있는 듯 싶네요. 셋. 이중섭이 남긴 삶의 흔적들. 작품 외에도 이중섭이 남긴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중섭 가족이 살던 곳, 이중섭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곳과 이중섭이 잠든 곳에 대하여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중섭 가족이 살던 곳. 제주도 서귀포에는 이중섭 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 옆 이 집이 이중섭 가족이 제주도에서 살던 곳이에요. 초가집 전체가 아닌 끝에 작은 방에서 네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방 안 벽에는 이중섭의 조카가 기억하여 전하는 소의 말이라는 제목의 시가 붙어 있어요. 소의 말. 높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 나려나려 이제 여기에 고웁게 나려. 두북두북 쌓이고 철철 넘치소서. 살면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여기에 맑게 두 눈 열고 가슴 환히 해치다. 경상남도 통영시 이중섭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곳. 통영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가 있습니다. 이중섭은 통영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할 당시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데생을 가르쳤어요. 서울 망우역사문화공원 이중섭이 잠든 곳. 서울 망우역사문화공원에 가면 이중섭의 묘소가 있습니다. 1956년 9월 6일 세상을 떠난 이중섭은 이곳에 잠들어 고즈넉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묘 앞 비석의 작은 원 안에는 이중섭이 그리워한 두 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8월 13일 이중섭 화백이 사랑한 남덕 야마모토 마사코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만난 중섭과 남덕이 참 행복하길 바랍니다. 문가hit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